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의 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되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열린 제작실이 공공도서관에 마련됐습니다. 3D 프린터 등 기존의 열린 제작실과는 다르게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에 특화된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기장 청정바다에서 자란 제철 맞은 기장 미역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역 다시마 특구 기장에서 채취한 미역은 전국 각지에서 인기입니다. 기장 미역 채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기초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방화구획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의 음악실 관련 확진자만 40명 가까이 되면서 부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명. 확산의 중심에는 부산 진구 초연음악실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25명 중 19명이 초연음악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은 음악실을 직접 방문했고 8명은 초연음악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3월 온천교회와 10월 햇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하신 분이라 동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접촉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한 N차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감염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감염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같은 학년과 교직원 등 86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학년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4명의 확진자가 근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동주민센터 주관 김장 행사에 참여해 공무원 1명이 감염되면서 주민센터가 폐쇄됐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상상한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열린 제작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코딩이나 공학 기술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차선영 기자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종이 대신 티셔츠를 프린터에 넣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곧이어 이미지가 입혀진 티셔츠가 출력됩니다. 각종 의류와 모자, 신발 등의 인쇄가 가능한 패브릭 프린터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제작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문 민간 기업과 도서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이곳은 책과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산 지역 최초의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이곳에 있는 UV 프린터를 활용한다면 컵이나 텀블러, 휴대폰 케이스 등 개성을 살린 생필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종이와 원단을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 나만의 책을 만들고 명함과 엽서, 책갈피 등 종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장소가 도서관이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들러 다양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메이커스페이스랑 다르게 3D 프린터가 없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도서관에 좀 많이 오시는 고령자나 경단녀분들이 조금 활용하기 쉬운 제품들, 실생활에 좀 밀착한 제품들.
올해는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가족을 특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됩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상상한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열린 제작 교육이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년 전 결정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은 주변 봉우리 절치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2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비용이면 가덕신공항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 부울경 어디라도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면 가덕신공항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대구와 광주에서도 공항 이전 문제가 거론되지만 부산은 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덕천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연인관계인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는 제철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기장 대변항에서 제철 맞은 미역 수확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생미역은 전국 각지의 식탁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역 채취 현장에 김현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장의 18개 어촌계 중 무려 17곳에서 양식을 하는 기장미역. 기장 앞바다 축구장 360개에 달하는 곳에서 미역 재배가 한창입니다. 대변항에서 2km 떨어진 미역 양식장에 도착하자 지난 9월 밧줄에 감아둔 종묘에서 자란 미역이 하늘하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역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파종해가지고 지금 한 80일간 키워서 기장에 대변항에서 첫 출항하는 물미역입니다. 동해 쪽에 파도도 세고 수심도 깊고 특히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미역이 감고 윤기가 난다는 것이 기장미역의 특징입니다.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햇미역은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는 1월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주로 지금 생미역, 나물용이라든지 가메기, 쌈용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채취해서 바로 운송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미역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접하는 건조 미역의 경우 지금의 생미역 상태에서 더 자라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는 2월부터 채취해 건조시킵니다. 미역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우수합니다. 미역들은 비타민 B,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정장작용뿐만 아니라 유해금속도 잘 제거해주고요. 항 콜레스테롤 효과나 항암 효과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역 다시마 특구인 기장군의 한 해 미역 수확량은 13,900여 톤,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장 청정바다에서 갓 수확한 기장 미역입니다. 제철 맞은 우리 해조류 먹고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장 앞바다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기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내에 연기가 들어차면 비상구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숨을 쉬기도 힘든데요. 불이 났을 때 확산되는 것을 막고 대피를 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구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방화구획 확충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의 한 요양병원 참사. 두 화재 모두 건물이 방화구획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약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즉 방화구획을 만드는 걸 구청이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중구에서 발의됐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많은 높은 건물들에 거기에 혹시 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있다면 빨리 대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지원해서 방화제에 대한 거를 좀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존권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조례의 핵심은 방화구획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를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지원 대상은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 방화구획 설치 대상이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지원 기준도 명시됐는데 총 공사 금액의 절반,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자체 부담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방화제 이제 부분을 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을 비롯해 방화제나 방화제 시공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27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내년부터 수어 통역을 통해 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광공사는 최근 수어 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사 6명 등 모두 10명의 해설사를 선발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또 부산시 농아인협회 등과 서구 비석 문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한국 수어 통역 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장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합니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장군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기장군은 중고생과 대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청소년으로 2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려는 청소년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의 시민사회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1명가량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산 여성단체연합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시 본청을 제외한 구군 공무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간접 경험을 포함해 18.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비율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 유형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행위가 19%로 가장 많았습니다.